우리는 재판을 억울한 사람이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하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떼인 사람도, 폭행당한 사람도, 사기당한 사람도 오히려 증거를 스스로 들고 와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증명해야 하지? 사실 이 질문은 재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판사는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고 과거를 직접 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는가를 판단하는 곳에 가깝게 됩니다. 재판을 전쟁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증거를 통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은 성을 공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수비하는 쪽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쪽은 다르죠. 성벽을 넘을 무기도 필요하고 엄청난 수의 병력도 필요하며 공격 경로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돈을 갚지 않은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진단서나 CCTV가 필요하죠. 그리고 만일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서나 메시지 기록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법이 안 했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이 나를 속였다, 당신이 약속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는 평생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건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맞은 사람, 속은 사람, 돈을 떼인 사람,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즉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때때로 정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억울한 사람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 위험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라는 것이 없어도 누군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사회는 끝없는 의심과 비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명예와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위험과 근거 없는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이 무너지는 위험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때때로 차갑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보고 분노보다 구조를 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냉정함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법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증명되지 않은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입증 책임은 그 균형 위에 세워진 법의 가장 불편하지만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